최근 인도네시아 광고계조차 떠들썩하게 만드는 화제의 인물이 있습니다. 현지 아이돌급 유명 연예인이 아닙니다. 그 화제 인물은 바로 인도네시아 축구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신태용 감독입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광고인 커피 루와크, 게임 어플인 FC 모바일, 음료수 오라떼 광고에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지 하나은행, 현대자동차 광고, 농심 라면에도 등장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가히 BTS급 한류 연예인 이상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장에서 김기주 시민기자가 전합니다. Ini yang asli. Bulgogi asli bulgogi asli bulgogi heyo bulgogi 농심 불고기 주젤리 라싸 불고기 asli. Banyak perjuangan yang saya lewati di dalam hidup. Pilihan memang selalu beragam, tetapi kecepatan, fasilitas, dan inovasi cerdas selalu jadi prioritas. Oke, kita lihat Witan Sulaiman lakukan sudah tinggi dan letakkan.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U23 청소년 대표팀이 지난 4월 18일 2차전에서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되는 강호 호주를 1대0으로 꺾어 파란을 일으키며 A조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시간 4월 22일 카타르 아시안컵 A조 3라운드 요르단전에서 4대1로 승리하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 대표팀 역사상 103년 만에 첫 8강 진출에 성공한 겁니다. 신태용 매직, 그 기적이 카타르 청소년 U23 아시안컵에서는 과연 어디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 신태용 감독 선임 시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처음부터 무리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2020년 10월에 개최되는 AFC 19세 이하 챔피언십에서 4강 이상의 성적과 동남아시아 스즈키컵 우승, 2023년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8강이나 4강에까지 진출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당시 인도네시아 FIFA 랭킹이 173위라고 지적하고 그 기대는 무리한 요구라고 하자 인도네시아 축협 회장은 몹시 불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태용 감독은 이런 축구협회의 무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도네시아계 유럽 선수들을 귀화시키는 방법을 제안해 저스틴 허브너, 샌디 왈시, 엘칸 바곳 등 유럽에서 활동 중인 인도네시아계 유럽 선수 전체 28명 중 7명을 대표팀에 합류시킵니다. 또한 신태용 감독이 대표팀에 부임 후 처음 지적한 문제가 선수들의 체력과 전신력이었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눈에 띄게 떨어지는 체력을 보완하기 위해 고강도의 체력 훈련을 실시하였고 이후 선수들의 경기력이 점차 상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과거 히딩크 감독의 훈련 방식에서 힌트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의 그 무리한 요구를 모두 달성해내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신태용 매직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또한 신태용 감독은 2023년 인도네시아의 여러 분야의 상을 수여하는 인도네시아 어워드에서 인도네시아 팬들이 선정한 최고의 인기 감독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은 인도네시아 스포츠 종목 감독을 총망라해 현지 팬들이 직접 선정했다는 점에서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 현지에서의 인기가 실로 아이돌급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Sekarang 8강전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인 한국을 이겼다는 사실 하나로 인도네시아 3억의 인구는 지금 모두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4강 진출에 성공한 겁니다.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는 거대한 거리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거리로 함께 뛰쳐나가야 하는 건지 차분히 앉아서 한국의 패배에 망연자실해 있어야 하는 건지 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코리안 나우 뉴스 김기주입니다. 한국 언론의 기레기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왔습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못된 짓을 서스름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언론 지형은 조중동을 비롯해 90% 이상이 이미 보수화로 기울어진 지 오래입니다. 판사, 검사와 언론이 서로 칡넝쿨처럼 얽혀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병들게 하고 있는지를 풍자로 보는 세상에서 꼬집어 봅니다. 뉴저지에서 허당 시민 기자입니다. 매일 반복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대표적인 카르텔 적폐 조직을 말입니다. 이들이 칡넝쿨처럼 얽혀 한국 사회는 부패해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 주자가 바로 기레기 언론입니다. 대한민국 기레기들은 다음과 같은 일처리 순서를 갖습니다. 먼저 정치 뉴스에서 가장 우선되는 뉴스 밸류는 취재 대상이 민주당이냐 아니냐입니다. 만일 민주당이면 친문이냐 친명이냐가 주요 관심입니다. 그 관심이 충족되면 인정사정 없는 융단 폭격이 시작됩니다. 뉴스거리가 안 되면 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호적인 상대인 보수정당에게는 오직 한 가지 기준만 갖습니다. 사안이 심각하냐 아니냐. 심각하지 않으면 기사 안 씁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면 단신 처리, 당명도 생략하고 보도합니다. 한동훈이라는 인물, 그 추한 가족단은 심각했던 사안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고위 검사장 출신 장인도 범죄자, 검사였던 처남도 성추행 범죄자였습니다. 한국의 언론은 단신 처리했고 이런 제대로 된 기사는 미국 일요신문을 통해 알려지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젠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진 화제의 대장동 사건. 판사, 검사, 언론, 카르텔이 다 해먹었다는 내용은 이제 저 아프리카 브라자빌 콩고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지겹도록 시간을 끌어온 뇌관인 대장동 사건의 개요입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검사 권력, 언론, 사법과 서로 먹이사슬로 연결된 복잡하면서도 지칠 줄 모르는 욕망의 카르텔이 합작하고 왜곡한 소설 같은 현실입니다. 김만배가 뿌리고 검세, 판세, 기러기들의 챙기고 정치 권력은 야당 대표의 구속의 혈안입니다. 좋아, 빠르게 가 라는 뇌를 통과하지 않은 저급한 철학의 결과는 부패 카르텔을 등에 업고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복지, 의료 등 거의 모든 영역에 총질을 해대며 이 사회의 존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위험 있는 법복을 입은 사법부의 구부러진 정의, 권력의 아양을 떠느라 정신줄 놓은 언론, 부도덕한 재벌이 흘려주는 떡고물에 좌우를 살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언론과 사법부. 이 무도한 카르텔의 연합은 검경 당정 일체론에 입각하여 사회를 위기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인의 상품화에 눈을 뜬 황색 저널리즘에 함몰된 기레기들의 값싼 웃음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2022 언론 지형도에 따르면 정치 초보, 최저 지지율, 무속 논란 등 온갖 절망적인 단어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언론을 이해하려면 한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어를 배워야 합니다. 세종대왕님, 이 불쌍한 백성들을 용서하시옵소서. 길목에 지키고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틀어막는 눈틀막 귀틀막을 일삼는 홍위병들이 바로 대한민국 기레기 언론들입니다. 정말이지 사람으로 치자면 폐암 말기 지경에 이른 상태입니다. 괴물이 되어버린 오늘의 한국 언론, 혐오스런 이 풍자 한컷 용서를 바랍니다. 뉴저지에서 코리안 나우 뉴스 허당입니다. 한국은 지금 곧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년 구석구석 망가질 대로 망가진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을 수리 보수해야 할 시간이 온 겁니다. 특히 검찰 독재의 단호한 단죄와 판사의 임기제,
국민 소환제, 그리고 언론 기레기들의 더욱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언론 심의제도의 무도한 청부 징벌남용 차단 등을 3트랙으로 묶고 동시에 독한 개혁 입법으로 정상화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기저기 망가진 국가 시스템이 그나마 복구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이 더 이상 파괴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쓰러져가는 민생 경제를 되살려낼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